비대위원으로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이제 5.18을 저희가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참배를 하면서 유수복 위원장께서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저희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망월동 참배를 통해서 저희가 또 결의를 따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망월동 참배가 기억에 남고 또한 그날 현장 비대위를 또 처음 했죠. 그래서 그 현장 비대위에서 광주시청 시의회 회의실에서 비대위를 하면서 그때 미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부터 이제 김건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시죠.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케네디 인권상까지 받으셨고 오랫동안 양심수로서 옥고도 치르시고 남릉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공분실에서 고문도 받으셔서 결국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김건태 그 전 국회의원님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을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좀 존경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과 늘 가까이 좀 뵙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2000년도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저는 기득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께서 기득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젊은 그 당시 저도 되게 젊었을 때죠. 30대 초중반 때니까 그때 그분을 보면서 제도 정치에 같이 함께 뛰어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개혁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는 아주 가장 아래 단위부터 지역의 청년위원장 또 경기도의 도당 청년위원장 이런 식으로 가장 아래 단위 정치 조직에서부터 제가 좀 입문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좀 해서 정치를 그렇게 저는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도 이제 586인데 586들의 핵심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다 포진해 있죠. 저희 친구, 선배, 후배. 그래서 이 586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586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586들도 지금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많이 비치고 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득권이 주축이 돼서 그 기득권을 더욱더 부패한 기득권으로 공고히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제 스스로도 같은 586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80석이 넘죠. 민주당이 뭐 위성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그 거대한 정당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로남불의 정당이 되었고 기득권 나름인데 그건 뭐 이제 기득권이라는 게 다 나쁘죠. 나쁜데 더욱더 나쁜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의 나쁜 이 부패 기득권으로까지 이제 가고 갑질 기득권으로까지 가고 있다.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최순실 박근혜 탄핵보다 더한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죠. 그 조국 대단히 불공정 사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것이 채 1년도 가시기 전에 지금 추미애 이분도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 뭐 대단히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법무부 장관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대학 입학 문제와 군복무 문제 이 두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하다는 부분은 대단히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엄마와 그 부모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일반적인 사병들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저기 일반 아들이 군 복무를 제대했는데 무슨 군대에서 우리가 청탁 민원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들어가고 나면 군부대는 군부대에 맡겨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의 배가 연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법무부 장관 아들, 딸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정권의 부패와 기득권의 갑질이 더 이상 어떤 표현으로 상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대 양당제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대 양당제를 폐지하고 제3정당들이 국회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들을 정책을 이야기하고 입법화시켜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공정과 정의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제의 폐해는 저 상태대로 하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항하는 제3지대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고요. 정치 정세는 우리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께서 이제 국정원장으로 가셨지만 그분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생물이다. 생물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 생물이 자라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거대 양당제의 폐해로 해서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불공정과 부정의에 핍박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국민들이 그 속에서 저항하고 뚫고 일어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고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고 그러한 조건이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은 소멸이 아니고 저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워밍업을 참 많이 했다. 훈련을 많이 했고 그 속에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답을 찾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거대 양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 번, 세 번 속지는 않는다. 일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 이전까지는 지역주의가 저거는 영원불멸할 거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노무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저항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지역주의가 이제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제3지대 정당, 거대 정당의 그런 기득권과 정치에서의 독점적 행위도 분명히 반드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제3지대 정당, 다당제 정당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정책으로 입안돼서 삶의 희망으로, 삶의 질의 고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사실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겁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그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잘 그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임을 마치 완장차듯이 권력을 부여받았듯이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이 관리했고 정당이 관리했습니다. 특히나 거대 양당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렇게 왜곡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꾸로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권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국민만 보고 쫓아가는 민생당이 돼야 하고 그러한 민생당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생당을 만들어가는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영화 혹시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감명 깊게 봤죠. 그 미지의 세계를 가듯이 지금 제3지대 정당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안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